자, 지금 시간이 2021년 12월 26일, 오늘 일요일입니다. 오후 9시. 자, 코스피 200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이제 지났죠. 작년 11월 달에 이제 백신이 나왔어요. 백신이 나온다고 했죠. 백신이 나왔다가 아니라 백신이 나온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 그때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지나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021년 5월까지 접종을 70% 이상 하겠다. 그래서 집단 면역에 도달하도록 하겠다. 라는 게 대통령 취임할 때 했던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백신은 90%? 90% 이상의 효과가 있다. 라는 게 그 당시 뉴스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두 가지는 백신은 90% 이상의 효과가 있었고 그 백신으로 접종을 하면 2021년 5월까지 미국 인구의 70% 수준의 접종을 완료하면 집단 면역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게 그 당시의 내용이었어요. 2021년 5월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021년 12월 26일이에요. 1년이 더 지났죠. 집단 면역은 없어요. 제가 아는 한 집단 면역에 도달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봤던 그 유튜브예요. 이분이 장항준? 장항준 내과 TV라는 유튜브인데 이 유튜브에서 했었던 얘기가 하나 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백신이 효과가 있다. 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백신은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효과가 있는데 변이가 발생하면 효과가 사라진다예요. 변이가 발생하면 효과가 사라진다. 근데 그 변이가 스파이크 부분에서 변이가 발생하면 효과가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기존의 백신이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들 때 다른 데서 변이가 발생하는 건 커버할 수 있지만 스파이크 부분에 발생하는 변이는 커버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스파이크 쪽에 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이제 이게 안 물리는 거죠. 백신하고 그때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변이되는 백신 중에 스파이크 쪽에 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것만 기억해요. 저는 D614 그죠? 제일 먼저 나온 코로나 바이러스는 D614고 그 다음에 D614G가 나왔습니다. D614G 그리고 나서 D614는 소멸됐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야기됐던 게 이제 델타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오미크론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델타부터는 스파이크 단백질 쪽에 변이가 있는 거예요. 예, 변이가 발생하기 시작한 게 델타고, 델타에서 업그레이드 된 게 오미크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미크론이 지금 3번? 그러니까 변이가 3개가 있는 거예요. 그 스파이크 그 부분에만 변이가 3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기존의 백신으로는 커버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변이가 3개나 일어났으니까. 근데 계속 뉴스에는 아직도 약이 잘 듣는다라는 얘기만 나와요. 그렇죠? 화이자, 모더나, 그리고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까지도 부스터샷 맞으면 효과가 좋다. 그런 식으로 계속 기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제가 기존에 그 동영상을 보면서 배웠던 지식하고는 사실 배치되는 거죠. 이미 스파이크 쪽에 변이가 발생했고 그 변이에서 또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백신을 새로 개발한 것도 아니고 기존의 백신을 한 번 더 맞는다고 해서 그게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뭐 글로벌 제약사에서 발표하고 또 나라에서 그게 맞다라고 발표를 하는 이상 그 정도의 의학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의견을 내기는 어렵죠. 근데 갑자기 주말에 뜬금없이 백신이 무용지물이다라는 기사가 떴어요. 기존에 이런 기사가 없었거든요. 그냥 대놓고 지금 백신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라는 식의 기사가 올라왔어요. 그것도 메인에. 그럼 이게 지금까지 끌고 왔던 기조하고는 좀 다른 것으로 보여요. 백신은 상당히 효과가 있고 그 백신으로 세상을 구할 수 있고 어떤 변이가 나오더라도 기존의 백신으로 커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거의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러왔는데, 2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그 백신 다 쓸모없어 라는 기사를 지금 내놓은 거란 말이에요. 왜 이 시점에 내놨을까? 그게 조금 의아해요. 그냥 올해 끝날 때까지는 내버려 뒀다가 내년 초에 던졌어도 됐을 만한 기사인데, 그것도 주말에, 그죠? 금요일 장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도 아닌 주말에 이런 기사를 던진 이유가 뭘까라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주말에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왜 이런 기사를 이 시점에 내보냈지? 무슨 의도로?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백신이 무용지물이라는 걸 과학자들은 알고 있었을 텐데, 근데 굳이 이 시점에서 그 기사를 던진 이유가 뭔지 사실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백신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발표한 자료가 사실이라면 백신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백신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거 해야 되잖아요. 임상 1차, 임상 2차 이거 해야 돼요. 그거 만들어서 또 백신 주사 딱 놓으려 그러면 변이 또 나와요. 그죠? 변이가 다시 나올 거예요. 변이는 계속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또 시판하면 또 변이 나오겠죠. 그러면 똑같이 약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발표한 그 자료가 사실이라면 백신은 계속 만들어야 되는 거죠. 새로 만들고 새로 만들고. 지금의 백신 회사가 하는 것처럼 한 번 더 맞고 두 번 더 맞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진실 여부는 시간이 조금 더 지나야 밝혀지겠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시장이 전혀 반응하지 않으면 그냥 해프닝이고요. 실제로 시장이 반응한다 그러면 백신이 무용지물일 수도 있는 거죠. 오미크론의 증상이 어느 정도 경미하냐는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계속 변이를 거듭하면서 약화될 거라는 건 사실이니까. 그런데 변이를 커버할 수 있느냐는 이제 별개의 문제인 거죠. 변이를 커버할 수 없다면 지금의 의학 기술로 이렇게 빠르게 대응하는 거는 어려울 수도 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이번 주말에는 그 뉴스가 가장 눈에 이렇게 띄더라고요. 다른 건 사실 별로 생각할 게 없었어요. 지금은 차트의 모양새를 봐도 뭔가 고민을 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고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여기 뉴스 보시면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어요. 오미크론 지금 나온 백신으로는 못 막아. 미 충격 연구 결과. 미국 연구진 지금까지 나온 백신으로는 오미크론 막기 어려워. 오미크론 지금 백신으로 예방 어려워. 부스터샷도 효과 미미. 이런 식으로 대놓고 깠단 말이에요. 이게 저는 이런 기사를 최근에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이 뉴스의 여파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잘 관찰해 보십시오. 자, 이제 코스피 200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는 상단선 위에 윗꼬리가 거의 없는 형태예요. 이 구조로 이번 달을 마감하게 되면 다음 달에는 이런 식이 돼요. 일단 매수자 입장에서 보자고요. 매수자는 여기에요, 여기. 월봉을 이용한 매수자는 A만 가능해요. A만. 가격으로는. 그러니까 월봉으로 매수하겠다. 그러면 A만 가능한 거고요. 내가 시간으로 거래하겠다. 그러면 이번 달 저가에다 손절 걸고 아무 데서나 매수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번 달 저가만 붕괴되지 않으면 매수하셔도 되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저가 투자 심도가 상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한은 매수 전략을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격으로 봤을 때는 A. 자, 그럼 매수자 입장은 이래요. 매도자 입장은요. 여기에요. 매도자. 여긴 B. 그러니까 이 구조로 딱 끝나면 매도자는 410대 이상. 매도자는 410대 이상을 노려야 되고 반대로 매수자는 376대 이하를 노려야 돼요. 그러면 410 이상과 376 이하. 요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인이 곧버스를 사야겠다. 그러면 410 이상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곧버스를 팔아야겠다. 그러면 376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월봉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고가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고가를 방어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넘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넘는다고 해서 이거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구조는. 아직 사거래일 남았어요. 네, 사거래일이 남았는데 사거래일이 남은 시점에서 봤을 때는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그렇다라는 거죠. 자, 이제 매트릭스를 볼게요. 1월, 2월, 3월, 4월이에요. 4월까지 종가 투자 심도는 계속 1구간을 지납니다. 이 말은 종가는 한 번이라도 하락하면 여길 깨는 거예요. 여기가 373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4월까지 종가는 한 번이라도 하락을 하면 안 돼요. 내년 4월까지 한 번이라도 하락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하락하면 373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1월달이든 2월달이든 종가가 월봉 단위로 하락했다. 그러면 373 정도 가면 곧버스를 팔 생각을 하세요. 그때가 단기적으로 곧버스를 파셔야 될 때입니다. 자, 두 번째. 고가를 볼게요. 고가를 보면 1월까지는 0이고 2월부터 1이에요. 이 얘기는 1월에는 전봉의 고가를 넘든 안 넘든 상관이 없어요. 그건 하락과 관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2월달에 1월달 고가를 넘지 못하면 하락이에요. 자, 안녕하세요. 2월의 고가가 1월의 고가보다 낮잖아요? 그러면 진짜 하락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2월의 고가가 1월의 고가보다 낮지 않게 하려면, 그러니까 2월달의 고가가 1월달의 고가를 넘게 하려면 고가랑 종가랑 붙어 있어야 돼요. 1월달에 고가와 종가가 붙어 있어야 2월달에 고가를 넘기 쉬워요. 그렇죠?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지금 상태에서 고민이 되는 것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만약에 1월달에 봉을 어떻게 그릴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1월에 양봉을 그릴 경우도 있고 음봉을 그릴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2월에 저가를 보면 1구간을 지납니다. 여기 저가 1. 그러니까 1월 달에 12월에 저가를 지킨다고 해도 2월 달에 1월 달에 저가를 깨면 다시 하락으로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가는 계속 지키면서 가야 됩니다. 지금부터 저가는 4월 달까지 계속 지키면서 가야 돼요. 그 얘기는 아래 꼬리가 긴 양봉이나 장대 양봉을 그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앞으로 월봉은 아래 꼬리가 긴 양봉이나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4개월 내내 올라가야 된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만약에 1월 달에 아래 꼬리를 안 그렸어요. 아래 꼬리를 안 그리고 위로 올라갔다가 두들겨 맞고 만약에 음봉 그렸다. 그럼 2월 달에 1월 달 저가 깰 거잖아요? 그럼 다시 하락이에요. 다시 하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상승으로 가려는 의지가 있다면 1월 달에 아래 꼬리를 길게 그려야 돼요. 왜? 2월 달에 저가를 또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지수를 핸들링하는 입장이라면 상승을 한다고 해도 1월 달에 아래 꼬리를 길게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꼬리를 그리기 위해서 내려올 때 만약에 본인이
고버스를 많이 들고 계신다면 물량을 줄이세요. 수익인 상태가 오면 물량을 줄여 놓으세요. 이게 올라갈 구조라면 아래 꼬리를 그려야 돼요. 의도적으로. 길게. 그래야 2월 달에 1월 달 저가를 안 깨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래 꼬리를 안 그리고 그냥 위로 올라갔다? 예. 그러다가 위에 올라가서 410대에서 얻어맞고 다시 내려오면요. 그때는 아래 꼬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2월 달이 됐을 때 1월 달에 저가를 방어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방어해야 될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저가가 무너지면 상승 구조가 다시 깨져요. 그러니까 지금의 환경에서 상승을 한다라는 거는 고가와 저가를 계속 높여가면서 종가도 계속 4개월 내내 높여가야 된다라는 걸 뜻해요. 자, 여기서 상방에 배팅하고 싶다라는 얘기는요. 그렇게 봉을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개월 동안 고가 저가 종가 고가 저가 종가를 계속 높이면서 간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계셔야 상방에 배팅할 수 있으세요. 그런데 중간에 고가 저가를 낮추고 종가를 낮추는 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잘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게 상승을 할 거면 아래 꼬리를 길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왜냐? 올라갈 공간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400 위에는 개인들이 수십조 원? 지금 따져보면 한 67조 원 정도, 66조? 67조 정도의 현물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400 위는. 그러니까 400 위로 올라선다라는 건 상당한 매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 돈을 다 털고 가야 되니까. 그러면 턴다고 해도 아래에서 털겠죠. 위에서 털지 않고.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기관이 위로 올라간다고 해도 저 같으면 의도적으로 지수를 빼서 털겠어요. 더 싸게, 더 많이 매집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냥 올라간다? 그러면 그 물량을 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5조? 이번 달에 사들인 금액이 5조 6천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 기억하는 한 외국인이 매수한, 제대로 매수한 건 딱 11월 한 달이에요. 그리고 11월 달에 가장 많이 매수했을 때가 7.4조입니다. 외국인 혼자만. 기관 빼고. 그런데 지금 이번 달은 외국인이 매수한 게 3조 2천억, 3천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작년 11월 대비해서도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금액은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에만 몰려 있습니다. 다른 종목엔 배팅한 게 별로 없어요. 생각한 것보다. 자, 지금의 상태로 이번 달이 끝난다면 매도자는 410일 정도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고버스를 추매해야겠다 그러면 411대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만약에 411대까지 안 와. 그리고 지수가 빠져. 그러면 고버스를 사야지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들고 있는 거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만 보시다가 수익이 나면 물량을 좀 줄여볼 필요는 있겠죠. 물량을 조금 줄여볼 필요는 있으세요. 그래야 다시 올라왔을 때 그 돈을 가지고 계속 단가 관리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청산 자리는 376, 376이요. 그리고 추매는 411 이상, 410 이상. 요 정도 수치를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게 월봉이에요. 월봉. 재밌는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참고하세요. 좀 솔직히 이렇게 봉을 그리면 차트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힘들어요. 돈과 차트가 완전히 거꾸로 움직이는 거라
차라리 차트가 아예 그 방해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돈이 움직이면 돈을 따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아니면 차트랑 돈이랑 같이 움직이면 더 좋겠지만, 근데 지금과 같이 차트랑 돈이랑 완전히 거꾸로 움직이면 저같이 차트를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할 얘기가 없어요. 돈이랑 차트랑 완전히 거꾸로 움직이면 어느 편도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트를 포기할 수도 없고 돈을 포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 상태로 시간이 지나가길 바랄 뿐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이 봉은 음봉이고요. 이 봉은 양봉이에요. 예. 양봉의 고가를 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음봉의 저가를 깨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안 깨요. 의도적으로 안 깨요. 그리고 그 저가를 깨고 누릅니다. 고가를 넘어서 들어 올려요. 동일하게 움직여요. 동일하게. 그 자리에 뭐가 있냐? T5 하단선이 있어요. 여기는 T5 상단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의 월봉과 12월의 월봉은 정확하게 이렇게 데칼코마니가 돼 있어요. 이렇게 딱 접었다가 이렇게 피면 정말로 똑같습니다. 딱 대칭이에요. 대칭 형태로 봉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7월달의 하단선이에요. 7월달의 하단선. 자,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7월달의) 하단선과 8월달의 고가와의 관계를 좀 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확률상 그런 일들이 가끔 발생합니다. 가끔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행운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하단선의 위치를 보여드릴게요. 하단선이 여기 있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습니다. 보이시죠? 300 정확하게 수치를 볼게요. T3 하단선이 있었던 위치가 어디냐면 436.87이에요. 436.87. 79가 아니라 87입니다. 자, 이 수치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수치를. 자, 이제 봉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세요. 하단선의 위치가 상단선의 위치로 바뀌었어요. 그 자리에 원래 하단선이 있었어요. 근데 봉이 움직이면서 그 자리가 상단선이 됐습니다. 이제 8월로 가볼게요. 8월로 갔더니 거기까지 다시 와요. 신기하죠? (7월 달에) 하단선까지 8월 달에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7월 달에 만들어져 있었던 하단선의 위치까지 8월 달에 감아 올리더라. 이거죠. 제가 유심히 봤던 건 이거예요. 7월 달에 만들어져 있던 하단선의 위치가 8월 달이 됐더니 상단선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 논리대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확인을 하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분석할 때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본다라는 정도예요. 이게 맞다라는 게 아니라 억지로 누르면 되돌림이 오는데 그 되돌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거죠. 자, 이제 똑같은 논리로요. 똑같은 논리로 상단선이 어디 있었는지를 보세요. 예. 상단선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죠? 시가가 상단선이에요. 시가가 상단선. 그 시가의 위치가 상단선의 위치는 T3부터니까 376.25입니다. 25. 이렇게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래프를 왔다가 다시 가면 지금은 그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봉이. 그러면 요 자리 376.25가 다음 달이 됐을 때는 뭐가 된다? 하단선이 된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그 자리에 오죠. 이제 이해되셨나요? 7월 달에 만들어져 있던 하단선의 위치가 8월 달에 상단선이 됐어요. 7월 달에 있던 하단선을 눌러가지고 음봉으로 만들었는데 8월 달에 갔더니 그 자리가 상단선이 돼서 튕겨 올라왔다가 고자를 찍고 다시 내려갔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12월에 월봉을 봤더니 376.25가 상단선이었는데 1월 달이 되니까 그 자리에 하단선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요건 8월 달이랑 똑같죠. 예. 그러면 확률상 여기로 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확률상 여기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단, 돈의 흐름이 바뀌어야 돼요. 돈의 흐름. 지금 지수가 오르는 건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기 때문에 오르는 거란 말이에요. 차트가 오르기 좋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이 팔면 다시 내려간다는 거예요. 다시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목표점이 어디라고요? 여기라고요. 376.25 이 자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운이 좋으면 저 자리를 한 번 더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의 곧버스 매수가가 생각보다 높아. 그러면 저 위치 갔을 때 물량을 좀 줄이셔야 돼요. 줄이셔야 된다고요. 전부를 걸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돈을 들고 계셔야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돈이 다 떨어지면 이제 분노가 차오릅니다. 돈이 있을 땐 가격이 저렴해지면 거래의 기회가 생긴다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해도 그다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는데 돈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 투자자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손실만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어가 잘 안 됩니다. 본인 스스로 제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본인의 정신 상태, 심리 상태를 관리하고자 하신다면 저 정도 왔을 때 자금을 일부 회수해 놓으시면 지금보다는 멘탈 관리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제 이 구조는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2021년 7월의 흐름과 2021년 8월의 흐름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 받았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똑같은 일이 지금 2021년 12월 달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흐름이 없었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의 흐름은 기존에도 있었고 기존의 흐름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그냥 모니터링한 걸 알려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2021년 7월 달로 가보겠습니다.
자, 2021년 7월로 가봅니다. 같이 가보시죠. 자,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예요. 개인이 얼마를 샀냐? 7.8조 원을 샀습니다. 현물이에요. 7.8조를 샀어요. 그러니 당연히 음봉이 나죠. 개인이 현물을 매수하는데 음봉이 안 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냥 개인이 사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외국인이 5조 1000억을 팔았고 기관이 2조 7천억을 팔았습니다. 당연히 음봉으로 마감하는 게 맞죠. 여기. 그러면 저 음봉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야, 8월 달에도 빠질 거야. 그죠? 8월 달에도 엄청나게 하락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 수가 없습니다. 7.8조를 샀기 때문에. 그러면 8월 달이 됐을 때 외국인이 팔았을까요? 8월 달 가보겠습니다. 자, 외국인은 8월 초에 샀어요. 그쵸? 8월 초가 되니까 7월 달 거래는 왕창 무시해버리고 매수했어요. 이제 이해되시나요? 7월 달의 거래만을 봤을 때는 와, 이건 무조건 떨어지는 거야. 이건 무조건 하락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8월 달 되니까 거래가 싹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하락이 외국인이 현물을 팔기 시작한 건 8월 11일 이후입니다. 8월 11일 이후. 정확하게는 8월 9일부터 팔았죠. 그건 매수를 줄이는 거죠. 매도로 전환된 건 8월 11일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윗꼬리 그리느냐고. 윗꼬리를 그려야 되니까 윗꼬리를 그리는 시간만큼은 거래를 거꾸로 한 거죠. 예, 거래를 거꾸로 해서 윗꼬리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8월달 초반에 윗꼬리가 나온 거예요. 이 윗꼬리가 돈으로 그렸다라는 거죠. 더 특이한 흐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선물은요, 이틀 동안 4조 샀습니다. 4조. 선물을 3일이구나. 3거래일 동안에 4조를 샀어요. 이게 말이 돼요? 네? 말이 안 되죠. 자, 한 달 동안의 선물을 2.3조를 매도했는데 3일 동안에 3.9조를 샀단 말이에요. 한 달치가 2.3조인데 3일치가 3.9조예요. 그것도 매수로. 그러면 방향이 완전히 바뀌겠죠. 그러니까 7월 달과 8월 달은 돈의 흐름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그걸 잘 판단을 하세요. 1월 달이 됐을 때 돈의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12월 달에 돈의 흐름이 연장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없으니까 돈의 흐름이 바뀌면 전략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관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2월로 가볼게요. 자, 이번 달 현재까지 개인은 6.6조 원의 현물을 팔고 있고 외국인 3.2조, 기관 3.3조를 사요. 그러니까 거의 유사하죠. 7월 달의 흐름과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선물의 흐름은 생각한 것보다 크지 않아요. 1조예요. 1조. 만기가 지나서 지금 외국인은 선물을 1조 정도 들고 있는 거고 만기 이후에, 그리고 현물은 개인이 6.6조를 팔았습니다. 당연히 양봉이 나는 거죠. 만약에
다음 달에 아래 꼬리를 그릴 거면요. 아래 꼬리를 그릴 거면 현물을 다시 팔겠죠. 8월 달에 했던 짓처럼. 그래서 외국인이 현물을 팔고 개인이 현물을 사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376까지 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지 않고 개인이 계속 현물을 팔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410일까지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지금보다는 조금 덜 힘들 거예요. 왜? 어디로 갈 수 있는지를 머릿속에서 계산할 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월봉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얘기는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대응을 하셔야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고 어디로 갈 수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월봉은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월봉이 하락해서 마감을 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월봉상 종가 하락은 상승을 포기했다라는 걸 뜻해요. 그래서 종가가 하락 마감할 수 있는 환경이 온다면 고버스를 포기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이번 달 저가 좀 깨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답이 없어요. 주봉은 답이 없습니다. 이런 차트는 정말 힘들어요. 자, 보세요. 고가만 낮아졌어요. 고가만. 그리고 종가랑 저가는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두 개. 그러니까 하단선을 두 개 썼어요. 이제 남은 건 요거 하나예요. 상승 추세를 봤을 때 이제 하단선은 하나가 남아 있는 거고요. 다만 이 선이 각도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선이 문제인 거예요. 여기 상단선이 있어요. 근데 상단선과 하단선이 붙어 있잖아요. 이건 해석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월봉은 찍어 누르고 주봉은 들어올려요. 그래서 이 구조는 해석이 안 돼요. 저는 그냥 다음 주는 주봉상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종가예요. 종가인데 0구간 있는 거 여기 두 개입니다. 그래서 하락으로 가려면 여기서 하락을 하든가 여기서 하락을 해야 돼요. 자, 만약에 다음 주에 하락하면 종가 투사심리도가 내려갑니다. 그러면 1월 첫째 주에 종가 하락하면 완전히 아래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음 주에 종가가 하락하고 1월 첫째 주에도 종가가 하락하면 저는 하락 시작이라고 보고요. 다음 주에 종가가 상승해요. 그러면 1월 첫째 주는 상승하든 하락하든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1월 둘째 주에 종가가 하락해야 하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는 다음 주에 종가가 하락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1월 첫째 주에 하락을 노릴 거냐 1월 둘째 주에 하락을 노릴 거냐 시간적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것만 존재해요. 다음 주에 하락한다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 하단선을 저렇게 받쳐놔서. 그래서 다음 주에 대한 얘기는 주봉상으로는 특별하게 언급하기 어렵다예요. 봉을 저렇게 그려놓은 이상 와 저렇게면 답이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코로나 관련된 백신 뉴스가 그래서 걸리는 거예요. 왜? 저 뉴스를
저기서 터뜨렸을까? 저게 미국 증시에 반영될까? 적어도 월요일에는 반영 안 될 거예요. 우리나라 증시에 반영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는 어쨌든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월요일 밤에 미국 증시에 반영이 된다 그러면 화요일 날 개파락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지금 머릿속에서 계속 걸리는 거예요. 아, 그럼 화요일 날 빼겠다는 얘기인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월요일은 빼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외부적인 충격이 없어요. 내려가려면 악재가 있어야 되는데 하단선을 누르고 내려가기에는 지금 악재가 없으니까 오히려 월요일에는 버티고, 내려가면 화요일 정도에 반영할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드는 거죠. 어쨌든 지금 구조에서는 고가는 하락을 시작했다. 고가는 하락을 시작했기 때문에 1월 둘째 주에 첫 번째 주 고가 못 넘으면 그냥 매도하셔도 되는 거예요. 고가는 전봉 고가를 넘지 못하면 매도하셔도 돼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전봉 고가를 넘지 못하면 매도해도 되는 거죠. 다음 주에 이번 주 고가를 넘으면 매도하지 않다가 1월 첫째 주에 다음 주 고가를 넘지 못하면 매도해도 되고요. 1월 두 번째 주에 1월 첫 번째 주 고가 넘지 못하면 매도해도 돼요. 그런 구조예요. 고가 투자 심리도는 이제 하락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종가는 하락한 게 아니라서 종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략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차트는 주봉은 사실 떨어뜨리겠다라고 그러는 차트가 아니라서 외부적인 충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악재가 어디선가 확 튀어나와야 하단선을 누르고 내려가는데, 그게 뭔지는 아직 저는 모르기 때문에 혹시나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발표한 그 뉴스가 월요일 밤에 미국 증시에 반영이 되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봉 그냥 공중에 떠 있어요. 일봉 공중에 떠 있으니까 올라가도 그만, 내려가도 그만, 별 상관 없다라는 거고요. 거래량이 완전히 아래로 내려간 건 아니에요. 지금 상태는. 거래량은 아직은 그렇게 우호적인 상태까지는 가지 않았고, 하락하기 좋은 날이 월목이에요. 월목. 근데 월요일은 글쎄 잘 모르겠고요. 목요일은 우리 장 마감하는 날이에요. 월목. 근데 수요일부터 일구간에 들어가거든요. 이게 배당락이란 말이에요. 보시면 일단 종가는 화요일까지는 하락이 없어요. 수요일부터 하락 가능해요. 여기가 배당락입니다. 근데 배당락이 발생하고 나면 여기까지가 올해고요. 여기가 1월 3일, 여기가 1월 4일, 그리고 여기가 1월 5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29일 이후로 하락이 오면 1월 4일만 상승하기에 유리하고 1월 5일부터는 하락에 유리한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요 매트릭스로 봤을 때는 만약에 배당락, 그죠? 배당락과 12월 30일에 하락이 오게 되면 그 이틀 안에 종가가 이번 주 종가보다 낮게 마감하게 된다면 1월 4일에 종가만 하락하면 제가 보기엔 1월 첫째 주도 종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나리오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딱 포커스된 건 배당락. 배당락만 계속 눈에 들어요. 배당락일에 과연 뺄 거냐. 모든 관심은 그 하루에 꽂혀 있습니다. 자, 이제 선물을 볼 건데 선물에서는 조금 다른 정보가 있는데 그 다른 정보만 보여드릴게요. 다른 건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자, 선물로 넘어가 보면 하단선의 위치가 372예요. 상단선의 위치는 407입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배당락된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는 폭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선물이 현물을 따라가면 현물의 차트가 주가 되겠지만 반대로 배당락일 날 현물이 선물에 맞춰서 차트를 그리면 그러면 다음 달에 372까지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뜻이거든요. 372는 372.70은요. 코스피 200 지수로는 답이 안 나와요. 372.70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그 얘기는 이번 달 저가 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배당락일에 현물이 1% 빠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거는 월봉 차트로 봤을 때는 현물 차트가 아닌 선물 차트의 신뢰도가 더 높아진다라는 얘기예요. 그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물이 상승을 해서 현물은 가만히 있고 선물이 상승을 해서 배당락일을 맞추는 상황이 오면 현물의 비중이 높아지는 거고, 반대로 선물은 가만히 있는데 현물이 빠져가지고 차트를 맞추는 상황이 온다면 선물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는 선물은 시가가 372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를 온다라는 것 자체는 저가를 붕괴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할 수도 있다라는 점은 감안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주봉, 일봉은 할 얘기가 없어요. 왜? 똑같아요. 네, 됐죠?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건 차트가 이걸 가지고 제가 뭐 왈가왈부 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자, 코스피로는 2857,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3126 정도까지 보이는데, 그 사이에 3057이 있으니까 일단 3057에서 2857 사이에 박스라고 지금은 보여지고요. 주봉은 떨어질 생각이 없죠. 떨어질 생각이 없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일단 저는 입 다물고 있는 게 최선이다. 악재나 뜨길 바라야지. 제가 뭐 이건 떨어질 거예요, 오를 거예요 해봐야 아무 소용없도록 차트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언급할 게 별로 없다라는 거고요. 일봉에서 보면 거래량이 계속 늘고 있어요. 이건 좋은 거래량의 형태는 아니고요. 그리고 저가를 방어할 의지도 없는 상당히 골치 아픈 형태의 차트를 그려놨기 때문에 일봉 언급할 게 없어요. 이건 올라도 흥, 내려도 흥이에요. 그러니까 일봉에 대해서는 언급할 게 없고, 지금은 주봉의 상태를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가 관건이에요. 주봉은 내려가기 힘든 구조를 이미 만들어놔서 외국인이 현물 팔고 선물 팔고 개인이 매수로 나와야 하락할 수 있지, 그게 아니면 쉽지 않아 보인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코스피. 코스닥이요. 코스닥은 지금 상단선에 계속 걸쳐 있고요. 다음 달이 되면 엉망이에요. 엉망. 밑에는 없어요. 이건 밑에 발달된 힘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억지로 끌어올렸다는 얘기죠. 제대로 끌어올리면 하단선이 올라오는 하단선이 없어요. 그런데 상단선도 별로 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는 모르겠다죠. 주봉 끼었어요. 일봉 일봉도 끼어 있고 주봉도 끼어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거죠. 끼어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 이제 곧버스를 볼게요. 곧버스 4일 남았는데 하단선 다 깨부시고 있습니다. 뭐 열받지만 어쩔 수 없죠. 뭐. 자, 매수가는 다음 달 되면 2040원 정도 돼요. 2040원.
2045는 지금까지 저가 중에 가장 여기 저가예요. 2045원. 그래서 이게 지금 딱 그 자리인 거예요. 이렇게. 다음 달까지는 불리해요. 다음 달까지는 불리한데 2월 달에 다시 저가를 상승시키면 다시 올라갈 팔자예요. 다시 올라갈 팔자입니다. 근데 다음 달이 조금 힘들어 보여요. 상단선은 없어요. 그러니까 매도가는 안 보이고 매수가만 2040원 정도 보입니다. 예, 고버스 나라님 안녕하세요. 됐죠? 주봉은 답이 없습니다. 주봉은 누르고 있고 매수가는 2105원 정도. 2105원 아래인데 위에 상단선이 붙어 있어서 이 상단선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건이에요. 위로 당기면 여기까지 보여요. 2205원. 근데 요 상단선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사실상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서 쉽게 이야기를 못 꺼내겠어요. 일봉은 답이 없습니다. 타이거는 다음 달 매수가는 2125원이고요. 목표가는 2530원 정도 돼요. 주봉은 다음 주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매수가는 2200원, 목표가는 2300원. 예. 중간에 요 상단선 때문에 해석이 어려워요. 일봉은 답이 없습니다. 어쨌든 악재가 필요해요. 지금 상태에서는. 예.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을 미친 듯이 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상황이라 악재가 있어줘야 대응하기에 조금 더 수월하겠죠. 악재가 없으면 411 라인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을 좀 감안하시고 대응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제가 분석 시작할 때 그 뉴스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고, 그 다음에 월봉의 7월 구조, 8월 구조를 12월과 1월 구조에 비교해서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돈의 흐름만 계속 잘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번 주는 제가 언급할 수 있는 거리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 선에서만 분석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